동물과 식물, 자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재밌는 자연학교 날입니다. 오늘도 동네 관찰자 최성용 선생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오늘 미세먼지 진짜 심했잖아요. 네. 오시는 동안 안 불편하셨나요? 네. 땅속으로 와가지고요. 아, 지하철. 근데 선생님, 새들도 이렇게 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뭔가 불편하거나 질환이 생기나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대기실에 있을 때 네. 그 DJ 선생님께서 요 질문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네. 이 질문을 듣고 또 제가 여기에 나올 때마다 이제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질문을 들으면서 예. 제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오해를 하고 있구나. 뭐 온갖 거를 다 물어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몰라요. 저는 처음 제가 이 코너 이제 하기로 했을 때도 네. 저는 그냥 글 쓰는 작가인데요. 그냥 동네 관찰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정도로 저 전문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모든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예, 지금 질문도 아까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했냐면 뭐 걔네도 안 좋겠죠? 그렇죠. 새들도 호흡기가 있는데. 네, 모두 또 비슷한 우리 척추 동물로서 깨끗한 공기가 필요하겠고 그냥 제가 또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새는 또 훨씬 더 이제 공기를 많이 마시고 공기가 중요하잖아요. 새한테 안 좋겠죠. 깨끗한 하늘을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제가 원래 방송 시작하기 전이나 쉬는 시간에 이렇게 좀 즉석으로 할 질문을 미리미리 드려요. 당황하시지 않게. 근데 최성영 선생님께서는 미리 드려도 항상 또 더 뜻밖의 답변을 해주시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면 이제 설 연휴인데요. 네. 지난번에 한가위 때 광주 다녀오신 얘기 굉장히 재밌게 해주셨었는데 이번 설 연휴 때는 특별한 계획 없으신가요? 네, 그때 이제 한가위는 아니었고 하여튼 그 즈음에 이제 광주를 갔었던 거고 예. 저는 처가가 공주예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공주에 가는데 네. 특히 이제 겨울에 가게 되면 공주하면 제일 유명한 강이 금강이죠. 네. 금강이 크게 흐르고 그 양쪽으로 많은 지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정안천이라는 천이 있어요. 정안천이요. 네, 정안천이 저희 그 처가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서 네. 여름에 갈 때는 제가 거길 잘 안 가는데 겨울에 이제 공주에 갈 일이 있으면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정안천을 잠깐 갔다 오거든요. 그 겨울에 주로 가는 이유는 거기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겨울 되면은 오리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가면 주로 이제 많이 보이는 오리가 비오리나 네. 쇠오리 같은 오리를 정안천 가면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두 가지 종류 오리가 뭐 그렇게 새를 관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기 힘든 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흔한 새인데 저희 동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 동네는 아라뱃길이라는 물길이 흐르는데 인천. 네. 거기에는 지금 흰죽지라는 오리가 지금 꽉 차 있어요. 네. 흰죽지요? 네, 흰죽지. 이쁘다 이름이. 네. 네. 하얀색하고 약간 붉은빛 그 털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새인데 오리인가요? 걔가 매년 겨울이면은 아라뱃길에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라뱃길 오시면은 흰죽지를 많이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그 흰뺨 검둥오리랑 청둥오리 이 정도가 섞여 있는데 네. 저희 동네에서는 쇠오리하고 비오리를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공주에 가면 저는 그쪽에서 좀 동네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오리들을. 다른 오리를 이제 보고 오는 거죠. 아, 금강의 정안천. 지금 5586님이 방금 얘기하신 곳이 공주인가요? 그럼 공주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설 연휴에 공주가 왔는데, 그 다음 말을 하려고 저렇게 쓰셨구나. 설 연휴에 공주를 가신다고요? 네. 좋으시겠다. 네. 이 충청도가 은근히 관광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특별한 데가 아니더라도 뭐 새를 관찰하시거나 아니면 자연 관찰을 하는 게 이제 취미로 생기게 되면 어딜 가도 뭐 지루할 틈은 없어요. 그냥 네, 뭐든지 네. 이렇게 보면 되니까 네. 그런 재미가 또 있습니다. 자연 네. 관찰을 하다 보면. 금강의 정안천, 비오리와 쇠오리를 볼 수 있다. 작가님 지난번 나오셨을 때 네. 양재천, 수원천, 청계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시민의 힘으로 복원된 수원천.
행정이 중심이 돼서 그 자연하천으로 복원한 양재천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 유명한 청계천. 네. 오늘도 어떤 공간 관찰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원래 그 동네에서 이제 동물의 집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지난번에 그 광주 푸른길에 대해서 한번 맞아요. 이야기를 폐선. 해보자. 네. 예, 제가 여태까지 무수히 많은 주제들을 못 하고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할게요 하고 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이번에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네, 이번에는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광주 푸른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예전에 그 경전선이라는 경전선, 그러니까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철도였나요? 기찻길이죠. 네. 그 기차가 있었는데 그게 예전에는 이제 광주 시가지가 이제 확장하기 전에는 그 외곽에 있었다가 네. 시가지가 점점 확장하면서 그 시가지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가 예전에는 교통을 철도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점점 이제 자동차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철도에 대한 수요도 좀 줄어들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네. 그 경전선 중에 광주 시내를 관통하는 지역을 그 폐선화하자, 이제 그만 사용하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시민들로부터 시작이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폐선이 결정이 되는데, 폐선이 결정되고 나면 그 원래 기찻길이 있었던 곳이 새로운 땅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생각들이 부딪힐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때도 그 광주시에서는 이제 폐선 부지 일부를 좀 매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좀 마련을 해서 그걸로 그곳을 좀 개발하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시민들은 그 쭉 기다란 선형의 공원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만들지 말고 네. 공원으로 만들자라는 운동을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하셨고요. 결과적으로는 거기 폐선 부지가 푸른길이라는 공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폐선 부지가 그 이후로 이제 여럿이 나오게 되는데 폐선 부지가 나오면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에 대해서 거의 그 선도적으로 공원화한 그 사례고요. 그 이후에 이제 폐선 부지가 나올 때마다 지금은 거의 이제 공원화가 이제 대세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울의 경의선 네. 폐선 부지도 경의선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을 됐죠. 줬죠. 이거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경의선 그 숲길이라고 부르죠. 네.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는 경의선 폐선 부지에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그 양재천이 행정 중심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서울시에서 그곳을 이제 그 공원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네. 그 두 곳이 광주하고 그 광주 푸른길하고 서울의 경의선 숲길하고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데 네. 비슷하게 이제 폐선 부지가 공원으로 만들어졌는데 네, 네. 지금 그 두 장소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푸른길을 검색을 하면 사단법인 푸른길이라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거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고 또 지금 어떻게 시민들이 함께 이 공간을 누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나오고요. 경의선 숲길을 검색을 하면 서울의 공원이라는 서울시의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요. 양재천처럼. 네. 네. 그래서 그게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냐가 홈페이지에서 드러나는 좀 그러네요. 재미있는 사례죠.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일을 잘하시는 거네요. 양재천도 그럼요. 그렇고 네, 서울시뿐만 경의선도 아니라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시민들이 주도하면서 내는 아이디어를 서울에서는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기도 하는 환경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광주 푸른길 여기는 지금 그러면 광주 시내 옛날 경전선 폐선된 자리가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녹지 공간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어딘가 뭐 폐선처럼 이제 이 공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 했을 때 네.
그런 공간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근대화 산업화를 지나면서 뭔가 세상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쓰임이 있었던 것이 쓰임이 없는 공간으로 그렇죠. 바뀌기도 하고 네. 이전을 하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도심에 있었던 군부대라던가 아니면 군부대. 정수장 같은 이제 물과 관련된 시설이 있을 수도 네. 있고요. 쓰레기 매립지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철길이나 항구 같은 것들도 이제 새로운 용도로 이제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그 공간이 조금이라도 공공성 있는 장소로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밀고 바로 뭐 재개발 아파트 들어와가지고 분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부지로 바뀔 수 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안내 말씀이 왔습니다. 2025년 1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서,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가능한 외출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귀가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환기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 필터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해 주시고요. 환경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요. 서울, 인천, 경기 다 들어갑니다. 강원, 영서,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지역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되는데요. 외출 줄이시고 외출할 때는 KF94 마스크 착용하시고 귀가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실내외 공기 오염도 고려해서 적절하게 환기하시고 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부에서 알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사단법인 광주 푸른길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도 시민단체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한 10여 년 넘게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뭔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도심의 숨은 생태 공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눈 크게 뜨면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인천만 하더라도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굴포천이 원래는 위에 복개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것들 지금 생태하천으로 보건공사를 하고 있고요. 네. 세월천이라는 또 다른 복개하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고 캠프마켓이라는 미군 부대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인천 내항이 이제 점점 맞아요. 기능이 작아지면서 외항으로 옮겨지고 그 항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대한 논의들이 이제 인천에도 있고요. 그렇게 큰 것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지금 가로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인가, 기존에 심은 나무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런 뭐 아주 세세한 작은 부분들까지 우리 주변의 뭐 녹지나 그런 공간이라는 거는 뭐 찾아보면 얼마든지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특히 이제 근현대사하고 밀접한 공간이 많은 인천이니까 네. 가급적 살리는 쪽으로 가면 정말 풍요로운 걷고 싶은 도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동네 전문 생태 관찰자 최성형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아니라고 하지만 벌써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점 샵 0999로 보내주세요. 길버트 오설리반의 Alone Again 듣고 2부에서 뵐게요. 운동길에 보니까 까치마을이 생겼다고 사진 보내주셨어요. 네, 살다 간 집도 있을 테고 다 지은 집도 있을 테고 이제 막 짓고 있는 집도 있고 골고루 있어 보이는데요. 요것들한테 월세를 받아야 하나 웃으면서 왔네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날 제가 얼핏 볼 때는 까치집이 하나인데 했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다시 보니까 정말 6개가 많네요. 까치집이. 그쵸? 저거는 선생님 막 까치집이 네. 한날 한시에 다 짓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나무 꼭대기에 짓다만 집, 살다 간 집 저렇게 막 지어져 있나요, 원래? 네, 뭐 어지간한 집들은 아마 다 사용을 했을 거고요. 아, 지금쯤? 지금 저 정도 크기면은 지금 짓고 있는 건 아니고
까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집을 짓기 시작을 해요. 네. 12월, 뭐 1월 지금 한참 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지으면 지금 이제 막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기초 작업하고 막 요 정도 될 거고요. 그런데 그 까치집을 처음부터 새로 짓는 경우도 있지만 네. 예전에 썼던 집, 자기가 만들었던 다른 까치가 만들었던 그런 곳에 와가지고 그걸 이제 보수해가지고 재활용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다시 보수를 안 해서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동네에 여러 가지 까치집이 있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네. 정말 방금 전까지 사용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짱짱한 까치집이 있고요. 딱 봐도 약간 폐허 느낌이 나는 까치집이 있어요. 이건 빈집이다. 예, 그런 그럼. 것들은 좀 오랫동안 이제 버려진 까치집일 수 있고요. 저희 동네 까치집 중에 가장 낮은 나무에 이제 지은 까치집이 있는데 네. 제가 그 까치가 집을 지을 때부터 그 집을 봤었는데 네. 지금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 있어요. 아, 정말요? 근데 얼마 전에 눈 많이 왔을 때 그때 많이 좀 떨어지고 오늘도 길을 걷다 보니까 그 까치집이 있는 그 나무 아래쪽에 그 나뭇가지 까치가 집 지을 때 썼던 나뭇가지가 몇 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어놨던 집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허물어지고 어떤 까치집은 다시 재활용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까치집이 재활용도 되는구나. 까치집을 이제 까치만 재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파랑새 같은 다른 새들이 다른 쓰기도 새들도 하고 와서요. 네, 황조롱이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선생님네 집 앞에 그럼 까치집이 있다는 거죠. 댁에서 나오면은 까치집이 막 보이는 그렇죠. 아파트 단지에서. 까치집은 뭐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집이고요. 워낙에 높은 데다가 짓고 또 크기도 크기 때문에 네. 우리 눈에 아주 잘 들어오고 그거 말고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나무에 여러 종류의 새들이 집을 짓는데 보통은 그 새집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나뭇잎에 가려서. 근데 요즘 같이 나뭇잎이 떨어진 겨울에 그렇구나. 겨울에 특별히 이제 뭘 관찰할까 할 때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는 과연 나무에 새집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세보는 것도 재밌어요. 저도 이제 저희 아파트가 한 400세대 정도 사는 좀 작은 아파트인데 네. 한 1, 2년 전에 이제 겨울에 한번 진짜 맘 먹고 우리 아파트에 새집이 얼마나 있나 나무만 이렇게 찾아다녔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맷비둘기 둥지가 9개, 직박구리 둥지 3개, 까치 둥지 2개 이렇게 찾았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새집을 보면서 이거는 맷비둘기 집, 이건 직박구리 집, 여기는 까치집 이걸 구분하시나요? 까치집은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저렇게 생긴 게 까치집. 네. 우리가 왜 머리를 네. 뒤숭숭하게 하고 다니면 까치집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저걸 보니까 진짜 까치집이 저렇게 생겼구나. 네. 그리고 맷비둘기 둥지는 네. 전에 이거 말씀 안 드렸나요? 그 나뭇가지를 굉장히 대충 얹어놓은 듯한 우리가 보면은 저게 둥지가 맞나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부실하게 집을 짓는 걸로 유명해요. 맷비둘기가. 네. 그리고 맷비둘기 둥지 자체가 이렇게 높지 않은 낮은 가지에 많이 있고요. 모여 있고.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맷비둘기 둥지도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어설프게 나뭇가지를 높지 않은 곳에 모아놓은 곳.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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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긴가민가 하면 맞습니다. 맷비둘기. 네. 그리고 직박구리는? 직박구리는 약간 이렇게 동그란 집을 짓는데 그런 모양으로 집 짓는 새들이 그 직박구리 말고도 다른 새들이 있지만 저는 저희 아파트를 알잖아요. 거기에는 그런 종류의 집을 짓는 새는 거의 직박구리가 있죠. 네.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그러네요. 직박구리 둥지는 이렇게 둥근 바구니 같고 동글동글하고 아까 맷비둘기는 진짜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흔들면 떨어질 것 같은 부실한 새집. 까치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새집이네요. 머리가 까치집인 것도 비슷하지만 정말 누가 다시 재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써도 될 만큼 튼튼한 거잖아요. 까치집이. 네.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 있는 어떤 새집 중에 공원에는 의외로
딱따구리 둥지가 있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딱따구리가요. 네. 동네 공원에. 네, 저희 동네도 이제 공원이 굉장히 작은 공원들이 몇 개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 공원이 그 산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무에 이제 딱따구리가 집을 짓고 네. 그런데 딱따구리가 집을 지으려면 이제 나무를 좀 크게 파야 되니까 좀 죽은 나무나 힘이 약해진 나무에다가 많이 짓거든요. 그 제가 작년 겨울에 동네에 있는 그 공원에서 딱따구리 둥지를 발견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애들이 사용을 하고 이미 떠난 거겠죠. 겨울이니까. 근데 그 딱따구리 둥지는 아까 제가 까치 둥지를 재활용한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새들이 딱따구리 둥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뭐 소쩍새, 동고비, 박새 뭐 이런 새들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해서 제가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새가 올까를 되게 궁금해하면서 쳐다봤었는데 베어져가지고 네. 그냥 그 딱따구리 둥지만 이제 보게 된 거죠. 동네 공원에 나무에 딱따구리 둥지들이 있다. 잘 보면은 그렇군요. 그 또 저희 여기 보니까 0482님이 저는 저녁에 머리 감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어김없이 머리에 까치집이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2312님 저희 집에도 까치집 있어요. 제가 오늘 머리 안 감아서 뒤통수에 까치집이 생겼거든요. 한 분은 머리를 감아서 까치집이 되고 다른 분은 머리를 안 감아서 까치집이 되는데 이만큼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 근처에 까치집이 많아서 네. 그 생김새를 가지고 머리에 빗대었나 봐요. 네, 그 까치가 굉장히 흔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생각을 해보면 뭐 가까운 일본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를 갔을 때 까치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럽 간 분들도 그 얘기 많이 네, 하더라고요. 까마귀는 까마귀는 많이 있는데 보거든요. 까치가 없더라. 근데 까마귀랑 까치랑 둘 다 까마귀과인데 유독 우리나라에 까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밀라노님, 최성용 작가님 오셨어요. 왔어요. 네, 딱 중요한 전화가 와서 앞부분을 다 놓쳤습니다. 전화 받지 말 걸 후회했어요. 전화도 집중이 안 되고 라디오도 못 듣고 안면 관리가 안 됐네요. 읽지 마세요 했는데 제가 읽고 나서 지금 봤어요. 읽지 마세요를 제일 앞에 쓰셔야 되는데. 네, 이거 앞으로 돌아가서 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최성영 선생님 영상 내일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게 편집 영상 올리니까요. 선생님 까치, 딱따구리, 직바구리, 맷비둘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우리 주변에 가깝게 집을 짓고 사는 동물이 있다면 참새? 누가 있을까요? 네, 참새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참새가 요즘 참새들이 무리지어 다닙니다. 겨울에요? 겨울에 이게 여름이나 이제 번식철에는 쌍쌍이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네. 요즘에 막 몰려다녀서 그 참새들이 떼로 다니면서 이제 나무에 이제 우르르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 멋진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참새들은 보통 신호등 같은 데 있는 구멍 그런 데다가 집을 짓기도 하고 신호등 구멍이요? 네. 기와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와집이 아니니까 기와가 없을 것 같지만 네. 뭐 빌라든 상가 건물이든 보면은 그 지붕에 기와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틈이 있는데 거기가 참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집터고요. 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독특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동네가 그 3.1운동 발상지예요. 또 그런 뜻밖의 역사적 부심이. 네. 3.1운동 발상지 네. 어디시죠? 인천. 인천의 장기동이라는 곳인데 네. 3.1운동 발상지이긴 하지만 뭐 되게 유명한 곳은 아니어서 네. 기념관이 굉장히 조그만 기념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네. 기념관 그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틈이 있고 기념관 바로 앞에 개수나무라는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서 개수나무까지. 네, 참새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개수나무에 잠깐 앉았다가 이제 갈 수 있는 조건까지 만들어져 가지고요. 네. 저희 동네 참새 최대 군락지가 그 전시관이었거든요. 참새 군락지가 됐어요. 네. 근데 그 전시관이 너무 작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그거 철거를 하고 큰 전시관을 새로 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좀 더 큰 전시관이 필요해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행동을 했지만
그거에 의해서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참새들은 집을 잃은 거죠. 큰 전시관은 또 이렇게 기화가 아니었나 보죠. 그리고 전시관이 너무 높아가지고 새들이 이제 참새 같은 경우에 조금 높은 곳에도 집을 짓긴 하지만 낮은 곳이 더 편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말고도 이제 다른 곳들이 있어서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막 동네 여기저기로 이제 분산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참새들이요. 네. 그리고 또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새 이야기를 마주하면은 제가 예전에 제비집 짓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비집이요. 네. 빌라의 필로티라든가 이런 곳에 제비집을 많이 짓는데 이제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은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 제비가 집을 짓는데 철거한 경우도 있고 어느 집은 똥 떨어지면 지저분하니까 그 아래쪽에 이제 받침대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공존하는 것을 이제 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동네를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제비집이 어디 있나 이런 것들을 막 보고 다녀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제비집을 어떻게 대했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괜히 이제 받침대 있는 집 보면은 괜히 또 이 집 사람들 좋아지기도 하고 진짜 저 지금 약간 감동받았어요. 제비집을 철거하지 않고 그 밑에 받침대를 받쳐놓는 게 네. 누군가는 확실히 이제 불편하고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뭔가 이제 받침대를 놓음으로써 공존을 택하신 거죠. 그분들은. 그러게요. 아주 멋진 분들입니다. 그렇죠. 제비집을 헐어버리지 않고. 네. 4587님, 최성영 작가님 말씀 듣다 보면 죽은 나무나 낡은 집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집이 되네요. 그러게요. 저는 다 쓰고 버리는 까치집도 누군가에게는 또 새 집이 되는구나. 그것도 놀라웠고요. 밀라노님이 이탈리아에는 까마귀가 참 많은데 까치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까치랑 다른 게 얘네들은 덩치도 아주 크고 난폭해요. 작은 새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반짝이는 건 다 물어간다고 하죠. 그러니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까치가 반가운 손님이야 라고 말하기가 무색합니다. 네, 그런데 그 한국 까치도 무섭습니다. 그런가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그러면 무서운 한국 까치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성용 작가님과 우리가 생활 일상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자연 생태 모습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집 근처에서 이 겨울철에 보이는 새집, 또 어떤 새가 어느 계절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밀라노님이 이탈리아에서 까치는 너무 덩치도 크고 난폭해서 한국에서는 반가운 손님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하다 그랬더니 최성영 선생님이 우리나라 까치도 난폭하다 그러셨어요. 우리 까치 하면 연화장에 있는 그 예쁜 까치 모습,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굉장히 정답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까치도 난폭한가요? 네. 그 조그만 새들 잡아먹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목격한 거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는 새가 있어요. 네. 뱁새라고도 불리는 새인데 그만큼 굉장히 작은 새고요. 네. 그 작은 새의 새끼가 한창 그 번식철에 새끼가 이제 공원 길바닥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까치가 확 물고 날아가는 걸 봤거든요. 또 그런 장면을 보셨어요, 선생님. 네. 그거를 보고 나니까 이 뱁새들이 네. 그 비행 실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네. 잔가지가 많은 이제 조그만 나무 사이에 그런 데다가 둥지 짓고 거기 많이 살아요. 네. 그래서 그 공원에 유난히 그 뱁새가 번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본 다음에 그 공원을 걸으니까 그 조그만 나무들의 뱁새 소리가 막 엄청 가득하고 그 주위를 까치들이 계속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네, 야생의 공원입니다. 야생의 공원. 그래요. 사실 생태계라는 게 우리가 막 그 동화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먹고 먹히면서 이 순환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좋게 표현은 했지만 무서우셨겠네요. 그 순간. 여기 보니까 선생님 오시면 다들 관찰한 이야기 하나씩 해주시는데요. 윤나무 님이 파주는 제비가 많아요. 산과 천막의 철근 사이에 집을 짓더라고요. 군포의 신보현님은 저희 동네 공영주차장 천정배관에 제비집이 3개나 있어요. 작년에 봤는데 올해도 또 찾아오겠죠? 제비들이 집을 다시 찾아오나요, 선생님?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아. 근데 저희는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 네, 제비가 그 제비가 그 제비인지. 근데 보통 그 제비랑 같이 사는 분들은 네. 그렇게 확신을 하시죠. 작년에 봤던 애가 또 왔을 또 거야.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전에 그 제비 다리에다가 네. 그 추적기 같은 거 달아서 네. 그걸 관찰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많은 수가 그 자리로 돌아온다고 아,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아.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네. 많은 제비들이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대요. 찾아온다. 그 여기 저도 그 제비 얘기 들으면서 머리 나쁜 사람들한테 새머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5322님이 똑같은 얘기 보내주셨어요. 까치가 지능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새머리라는 말은 틀린 말이네요. 네, 특히나 이 까마귀과 새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하, 까마귀 까치. 재밌는 영상 많아요. 까마귀가 뭐 병뚜껑 같은 거 네. 물고 이렇게 눈 쌓인데 언덕에 올라가서 그걸 타고서 눈썰매처럼 쭉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물고 올라가서 그거 타고 내려오고 이런 영상도 있고요. 뭐 딱딱한 호두 같은 거 먹으려고 그냥 그 차 지나가는 데다가 떨어뜨려 놨다가 차가 지나가서 깨지면 물어갖고 오고 네, 그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일종의 도구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호두를 깨기 위해서 차라는. 근데 첫 번째는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유희를 하는 건 굉장히 고등동물인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워낙에 영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예전에 잘 몰랐던 것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새 이야기를 했지만 네. 물고기 같은 경우도 우리 물고기 뭐 붕어 뭐 그렇죠. 붕어 지능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3초면 하는데 까먹는다. 실제로 막 물고기 키우시는 그런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네. 애들이 주인 다 알아보고 오면은 물고기들이요? 밥 달라고 막 시위하기도 하고 네, 그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 같이 관찰하면서 그것들을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그 보니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예전에 과학자 몇 명이서 이제 관찰하던 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전에 과학자 몇 분이 간단하게 관찰하고 내렸던 결론이 네. 사람들이 일상에서 정말 반려동물처럼 가까이에 두고 관찰하다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이나 생태학 부분에서 시민과학이 점점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 0477님 새싹 문자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부담스러우시면 답변을 미루셔도 됩니다. 화질이 안 좋은가요? 예. 가을에 우리 집 앞 잔디에 까치가 먹이를 땅 속에 묻어두더라고요. 수십 번을 목격했는데요. 살짝 파보니까 도토리를 묻고 있던데요. 네. 까치가 이걸 어떻게 먹죠? 까서 먹겠죠? 그 차량 밑에 넣어서. 제가 까치가 도토리 먹는 거는 본 적이 없고요. 네. 제가 관찰한 거는 맷비둘기가 도토리 까먹는 거 본 적 있어요. 걔는 어떻게 먹냐면 그 도토리를 입에다가 불에다 놓고서 살살 돌리다가 탁 깨물면은 껍질이 밖으로 확 튕겨져 나가고 네. 그 알맹이만 쏙 먹더라고요. 까치도 그렇게 하겠네요, 그러면. 새들이 아마도. 도토리를 먹을 때 네. 부리를 사용해서 그렇게 먹는다. 네. 부리를 굉장히 잘 써요. 이제 그 도토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솔방울의 그 솔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솔씨가 날개 같은 게 달려 있고 그 끝부분에 이제 씨앗이 있어요. 네. 그거를 애들 먹는 거 보면 입안에다가 놓고 돌돌돌돌 돌려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껍질 까듯이 껍질들이 밖으로 툭 떨어져 나가고 그 알맹이만 쏙 먹어요. 보통 지능이 아니네요, 진짜. 새머리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 네. 오늘 최성영 작가님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광주의 푸른 길, 또 우리 도심에서 집 짓고 살아가는 여러 새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말 저는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
새들은 머리가 좋다. 네. 그리고 제비는 진짜 찾아온다. 네. 집 근처 새들의 둥지를 또 우리가 한번 참 두리번거리게 될 것 같은데요. 작가님 오늘도 감사드리고 항상 말씀 듣고 나면 주변에 대한 관심이 커지죠.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2월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